안녕하십니까. IR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사의 첫 번째 분기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는 그룹 CFO인 천상현 부사장, 그룹 CSO인 고석훈 부사장, 그룹 CRO인 방동근 부사장, 은행 CFO인 김기웅 부행장, 카드 CFO인 최재훈 부사장, 증권 CFO인 이동 상무, 라이프 CFO인 박경원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2024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난 이후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상현 부사장의 경영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 5페이지 실적 하이라이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1분기 당사는 거액의 영업의 비용 인식에도 불구하고 탑라인 성장을 통한 견고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1조 3,21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룹 이자이익은 은행의 선제적인 대출 자산 성장 전략과 효율적인 마진 관리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9.4% 성장하였으며 그룹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 관련 이익 감소를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방어하며 0.3% 성장하였습니다. 그룹 판관비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룹 차원의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 노력으로 1.2% 증가하는 수준에서 관리하였으며 이렇게 잘 관리된 판관비와 함께 견조한 영업이익 증가를 통해 영업이익 경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개선된 35.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룹의 1분기 대손 비용률은 38bp로 전년 동기 대비 10bp 하락하였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인식한 추가 충당금을 제외한 경상 대손 비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bp 상승한 30bp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 비율과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3월 말 잠정 CET1 비율은 13.09%입니다. 금일 이사회를 통해 1분기 주당 배당금을 540원으로 결의함과 동시에 향후 6개월간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튼튼한 재무 안정성을 기반으로 자본 관련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수익성 관리와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는 그룹의 주요 이익 지표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페이지부터 그룹의 세부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1분기 그룹의 이자이익은 금리부 자산이 은행의 원화대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하고 그룹 마진 역시 6bp 상승하며 9.4% 증가한 2조 8,159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은행 원화대출 자산은 분기 중 2.7% 성장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전세 및 주담대 위주로 1.2% 성장하고 기업대출은 대기업 및 우량 중소법인의 수요에 대응하며 3.9% 성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RWA 관리와 수익성, 시장 수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선별적인 자산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분기 중 은행 NIM은 전 분기 대비 2bp 상승한 1.64%를 기록하였습니다. 대출 자산 성장에 따른 이문율 하락이 있었지만 대출과 연계된 저비용 유동성 예금 유입과 고금리 정책 상품의 만기 도래 등으로 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연한 금리 정책과 효과적인 ALM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마진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룹 비이자이익은 신용카드, 증권거래, 펀드, 방카, IB 등 수수료 이익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하였고 보험이익은 CSM 상가액 증가 영향 등으로 21.4% 증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취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반면 고비용 판촉 축소 등 내부 효율화를 통해 28.4% 증가하였고
증권거래 수수료는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 원 증가하며 25.8% 증가했습니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경상적인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선제적인 손실 인식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하였습니다. 그룹 대손 비용은 23년 중 선제적으로 인식한 추가 충당금 감소 효과로 명목 대손 비용과 비용률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은행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경상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였으며 캐피탈 자산 신탁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추가 건전성 악화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손 비용을 인식함으로써 손실 흡수 여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룹 자산 건전성 지표는 고금리 상황이 지연되며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시기의 수준과 그룹의 손실 흡수 여력을 고려시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주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건전성 악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자산 건전성에 대한 보수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24년 1분기 말 보통주 자본 비율은 전 분기 대비 8bp 하락한 13.09%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바젤3 경과 규정 도입, 환율 상승 영향, 운영 RWA 증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증가분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주 환원과 관련돼서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자사주 소각 결의는 탑라인의 견조한 성장, 대손 비용을 포함한 각종 비용 및 양호한 자본 비율 관리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의를 통해 금년도 자사주 소각 규모는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자사주 소각 4,800억 원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근본 분기와 같은 수준의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시현한다면 연초 약속드렸던 주주환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카드사의 손익은 취급액 증가와 함께 마케팅 비용 및 상품 가격 효율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증권사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증권거래 수수료가 증가했지만 자기매매 손익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손익이 36.6% 감소하였습니다. 캐피탈과 자산신탁은 대손 비용 부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손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글로벌 사업의 경우 전략적 외형 성장과 더불어 효율적인 ALM 관리를 통해 이자 이익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었으며 이에 더해 부실자산 회수 노력을 통한 충당금 환입 효과로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습니다. 그룹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8.9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충당금 적립률은 3.61%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당사의 H지수 연계 ELT 관련 사항과 내부 통제 강화 및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 당사의 디지털 및 지속 가능 경영 활동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매크로 환경 등 여러 가지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당사의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국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환율, 물가 등 거시 지표들의 변동성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실적 발표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반기 기준금리 1회 인하라는 보수적인 전망은 중동 리스크로 인한 물가 압력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많은 경제 주체들의 재무 건전성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건전성 악화와 대손 비용 증가 또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사는 근본 1분기 실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견조한 탑라인 손익 시험과 함께 선제적인 손실 흡수와 효율적인 자본 활용을 통해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대외 변수의 민감도를 최소화하고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충분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최근까지 당사 주가와 관련하여 주요 전략적 투자자 관련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분기 중 상당 부분의 지분 거래가 완료되어 향후 수급 요인으로 인한 불안 요소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견조한 실적과 재무 안정성 확보, 모범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 기능에서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차 통역이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위원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신 박혜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이번에 ELS 배상액 어느 정도 반영하신 건지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 특히 이제 1월부터 전세랑 주담대 쪽으로 확대가 됐는데, 저희가 좀 취급 규모가 타사 대비해서 제가 큰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저희 마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셨는데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 ELT 반영 금액에 대한 질문하고 그다음에 대한대출 플랫폼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다 은행 CFO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ELS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ELS 배상은 전체 저희가 판매액이 2.4조 원입니다. 그래서 2.4조 원에 대해 3월 말 홍콩 H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2,740억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결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 취급 규모가 타사 대비 큰데 마진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저희가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대에 대해서 저희 상반기에 취급 규모가 타사 대비 큰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한 가계대출에 조금 주력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저희 대출 규모 증가 규모 중에서 이 부분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객 기반 확보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마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에 저희 전체 NIM 자체가 EBP 상승하는 영향으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줌 기능에서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정준섭 연구위원이십니다. 정준섭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정준섭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1분기 때 대출 성장이 이제 낮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올해 연간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신 이제 대출 성장 전략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공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까도 이제 하반기 이제 기준금리 한 번 인하를 예상을 하셨는데 일단 1분기 NIM은 좀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상승을 했고 혹시 올해 연간 NIM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질문 답변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연간에 걸쳐서 대출 성장 전망과 전략에 대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연결되는 질문이지만 NIM 연간 전망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은행 CFO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예, 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출 그 성장 전략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출 자산 성장 그 전략에서 상반기에는 뭐 앞서도 좀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해 빠른 성장을 추진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분기에 좀 성과를 시현한 바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상반기에 이렇게 이제 그 자산 성장을 좀 추진하는 관점에서 추진하면서 하반기에는 수익성과 수익성과 건전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전체 성장 규모는 당연히 저희 그룹과 은행의 자본관리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마진 관련해서 전망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1분기에 그 NIM이 EBP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대출 저희 유동성 그 예금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성 고금리 적금 상품 만기 도래 등이 반영돼서 마진 개선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금리 인하 금리 전망 관련해서 향후에 그 NIM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2분기에 그 대출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1분기 대비는 뭐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상반기에 전년 수준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반기는 기준금리 인하 예상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금리 인하 상황을 볼 때 소폭 하락하는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마진 관리는 잘 해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투자증권의 김도하 연구위원이십니다. 김도하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장표에서 그 일회성 비경상 요인들을 제가 못 찾은 건지 못 봐가지고, 요거 혹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최근 들어서 이제 총선 지나고 나니까, 그 부동산 신탁사들이 책임준공 걸어놓은 PF 사업장들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신탁사들 이제 그런 충당금 반영하면서 좀 적자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직접 대출이 아니라 그런 보증을 걸어놓은 부분까지 감안하여서의 익스포저와 여태까지 충당 어느 정도 설정돼 있는지 같은 것들 공유 가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1분기 결산에 일회성 요인 질문하셨고 그다음에 그 저희 부동산 자산 신탁 관련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회성 요인 먼저 말씀드리면 충당금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LT 관련 비용이 지금 그 영업의 그 비이자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회성 요인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부동산 PF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1,400억 원 정도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한 자산 신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PF와 연결해서 기존의 책임준공형 자산 신탁, 책임준공형 부동산 신탁의 익스포저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좀 미리 좀 고려해서 올해 1분기부터 좀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 자산 신탁 같은 경우에 현재 개정돼 잔액으로 나가 있는 게 한 3,100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충당금을 잔액 가지고 있는 부분이 871억 원입니다. 그러면 개정돼 잔액 기준으로 보면 한 8% 정도 충당금을 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산 신탁에 대해서는 1분기에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습니다만 2분기에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손실 충당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생각이고요. 아마도 저희 전체적인 경상 체력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손실 충당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주실 때 줌 기능에 손들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로 질문하실 경우에는 그 순차 통역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질문 주시는 분이 없으신데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K증권의 설용진 연구위원님 질문 주셨습니다. 설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저희 글로벌 사업 손익 쪽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전년 동기랑 대비해서도 글로벌 손익 비중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적정 이런 손익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질문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관련 손익 질문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사업 영역은 저희 신한이 업력도 좀 길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앞서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글로벌 사업 같은 경우는 이자이익 쪽에서 상당히 조금 성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저희 충당금을 좀 쌓았던 부분에서 사후 관리 노력을 통해서 충당금이 환입된 부분도 상당히 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 같은 경우는 경상적인 손익들이 많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저희 런던이라든지 뭐 MMC 점포라고 말하는데 그런 뉴욕이라든지 홍콩 이런 점포들에서 충당금 환입 같은 것들이 더해져서 전년 대비 한 35.4%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질문자는 한국투자증권의 백두산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백두산입니다. 저도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신한투자증권 쪽 자기 매매 부분이 생각보다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해외 부동산 관련된 뭐 손상차손 때문인지 아니면 그 외에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뭐 1분기 실적을 비롯해서 올해 연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익 세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제 신탁 계약으로 해서 6개월 묶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뭐 분기별 또는 이제 반년 단위로 끊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타이밍이나 뭐 금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증권 관련 질문과 자사주 매입 질문 주셨는데 저희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하고 두 번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두 번째 자사주 매입 관련된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증권사 관련은 증권 CFO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자사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주주환원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연간 실적 발표 드릴 때 저희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분기 균등 배당 그리고 전년 수준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율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드린 자사주 소각 규모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저희가 분기 단위로 했던 거를 이번에 이제 반기 6개월 단위로 한 이유는 일단은 자사주 취득의 좀 유연성을 조금 확보하자는 측면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이 안정적이고 또 자본 비율을 또 아시다시피 저희 1분기에 여러 가지 특수 요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자본 비율도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라는 측면에서 금년도 주주환원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 표명이라고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이제 3분기까지 자사주 소각을 할 텐데 그러면 전년도 연간 취득 규모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그다음 이제 4분기 타이밍에 자사주 소각을 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할 텐데요. 저희가 1분기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저희의 분기 경상 체력이 1조 5천억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어떤 기초 체력과 또 저희 그 자본 비율 관리 역량을 고려하면 이 정도 추세로 간다고 하면 4분기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식은 이번에는 이제 분기 소각과 반기 소각이 엇갈렸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하면 분기 소각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아마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증권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자기 매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것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역기저 효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보수적인 대응, 세 번째로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기저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저희 자기 매매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이 좀 좋았습니다. 그때 저희 같은 경우에 채권 포지션을 오픈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도 역대급 실적을 거둘 정도로 자기 매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분기와 현재 올 분기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점이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이제 보수적 대응이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또한 이제 횟수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동이나 유가 그다음에 물가와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금 트레이딩 파트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대응이 실적을 조금 축소시킨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 분기에는 인수금융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가 불확실하게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익스포즈를 줄일 수 있는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축소를 하고 손실을 인식한 다음에 익스포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부 인수금융에서 자산을 선제적으로 매각을 한 건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총 세 가지 측면에서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좀 감소를 했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수익 확보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에 포커스해서 이 자기 매매 쪽은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가 지금 현재 없는데요. 잠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박신영 상무님 질문 있으십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다름이 아니고 지난 분기 자료에서 보면은 이제 24년 자본 배분 계획을 성장 6 그리고 주주환원 4 수준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장기적으로 좀 목표하시는 총 주주환원율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KB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이 0.8배 밑으로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우선시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저희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질문 감사합니다. 자본 배분과 그다음에 저희 밸류에이션 관련 말씀 주셨고요.
자본 배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60%, 그다음에 주주환원의 40%라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자본 배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바젤 3 전환이라든지 이런 특수 요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섞여 들어가긴 할 텐데 전체적인 기조는 6대 4의 비중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다는 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밸류에이션하고 주식 소각, 주주환원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유사하다라고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의 기업 가치는 절대 수준이라든지 또 해외에 있는 피어 그룹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을 때 저희 자본 비용과 ROE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제가 연구 성장률을 제로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금 경상적인 ROE 수준을 고려한다고 하면 최소한 뭐 아까 KB는 0.8배를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도 충분히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한 저희 지금 수준에서 한 0.6 정도 수준까지는 어떤 타겟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PBR 1 구간 내에서는 배당보다는 주식 소각이 주주환원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PBR 1 이하에서는 자사주 소각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PBR 1에 근접한다고 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향후 성장이라든지 또 배당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 주주환원 타겟인데요. 이 부분은 뭐 여러 차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저희도 50% 수준까지는 가야겠지만 저희 1차 목표는 4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0%를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냐라는 부분은 뭐 저희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기존에도 계속해서 주주환원으로 우상향을 시켜왔고요. 앞으로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 질문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와이토크의 셰인 매튜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and congratulations on the results. Just one question from my end, the current cost. So this quarter saw a decline YOY and it's around 38 bips is the credit cost. So is this the recurring credit cost we should see over the coming quarters as well, or do you anticipate further reductions in the additional preemptive provisioning going forward? 네, 좋은 실적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부터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들어서 대손 비용률이 전년 대비해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경상적인 그 기준으로 앞으로 추가 그 개선이 예상이 되시는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나누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대손 비용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24년 1분기 기준으로 명목 대손 비용률이 38bp, 그리고 저희 추가 충당금을 감안하면 경상 대손 비용률이 30bp 정도 됩니다. 전년 1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 1분기의 비경상 요인들을 감안하면 전년 1분기의 경상 대손 비용이 한 29bp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분기는 경상적으로 전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가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건전성은 추가적인 악화를 조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건전성 비율이나 대손 비용 이런 것들 당분간 조금 더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그 연간 대손 비용률이 57bp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인 대손 비용률이 38bp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손실 흡수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저희 연간 예상으로는 아마 한 45bp 정도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정도 예상하고 목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충당금은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적립하면서 손실 흡수 여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그 질의 주시는 분이 없으신데요. 잠시만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질문 한 분 더 계시네요. 네, CLSA 증권의 심종민 연구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CLSA 심종민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연말 목표하시는 CET1 타겟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게 어떻게 주주 환원과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아까 CFO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분기에는 조금 더 많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CET1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선이 넘으면은 그것은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활용을 하실 예정이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좀 전반적으로 저희 CET1 관리표와 이 주주 환원과 좀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준비한 후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님 질문 감사합니다. CET1 비율 타겟하고 저희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CET1 비율은 1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3%의 기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버퍼를 고려한다고 하면 just 13%가 아니라 아마 뭐 13.1%든 조금의 버퍼는 필요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저희는 13%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마 추가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4분기 역시 그 정도 선에서 고려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분이 대기하시는 분이 없으신데,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상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투자자,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금일 실적 발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신한 파이낸셜 그룹 IR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으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